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비교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역량과 진정성을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에 참가한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의 배치와 그리고 토론의 발언 순서,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미리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덕종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진보 단일화 남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최덕종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임현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남구청장 후보 임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방인섭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남구청장 후보 기호 4번 방인섭입니다. 자, 이렇게 새 후보자들과 함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식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주어진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는 앞에 있는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고요.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또 각 후보자들의 주도로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펼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토론 방식과 질문의 내용도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최덕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권자 여러분, 민주, 진보, 단일화, 남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최덕종입니다. 남구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민주, 진보 세력과 남구민의 뜨거운 열망이 최덕종을 민주, 진보 단일 후보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살피는 저를 보고 지역 주민들이 최덕종이 울렸네라는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남구가 미래로 가야 하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를 결정짓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과거 세력이 남구의 행정을 잡는다면 낙오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손잡고 강력한 집권 여당의 구청장이 되어 울산 남구를 선도도시로 AI 대전환 시기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 대전환 시기에 반드시 울산 남구를 선도도시로 만들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검증 그리고 정확한 남구의 변화, 민주 진보 단일 후보 기호 1번 최덕종이 우리 울산 남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현철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임현철입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골목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청년들의 한숨을 들으며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지금 남구에는 시행착오로 시간을 허비할 연습용 구청장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검증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임현철은 태화강력, 삼산, 달동, 옥동무거의 상계 권역 특화 개발과 관광, 산업, 도시재생의
상계 성장 벨트를 축으로 하는 남구 대개조 3.3 프로젝트를 통해 남구의 미래 100년 초석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당장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구청장 직속 민생경제 119 기동단을 즉각 가동하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뚫어낼 수직형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골목 상권을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남구 공공산후 조리원도 조속히 건립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20년의 검증된 경험으로 남구의 경제를 살리고 자부심을 되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방인섭 후보 시작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개혁신당 남구청장 후보 방인섭입니다. 저는 구의원 8년, 시의원 4년을 거치며 주민과 함께 늘 현장을 봐왔습니다. 그 어떤 서류보다 골목에서 들은 한숨이 더 정확했고 그 어떤 회의보다 주민의 불편이 더 절박했습니다. 주민이 매일 겪는 불편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이 쌓이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공약보다 주민의 하루를 바꾸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의 문턱은 낮게, 민원 해결은 빠르게, 주민과의 거리는 더 가깝게 가겠습니다. 저 방인섭 약속드립니다. 편가르기보다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말보다 현장을 보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남구를 잘 아는 사람, 남구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 남구를 바꾸는 선택, 개혁신당 방인섭입니다. 네, 자 세 분의 시작 발언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세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각각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동 일대 등 남구 곳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부담,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장기간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임현철 후보께서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울산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도로와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재개발 지역은 사업이 중단된 채 설렁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아파트 단지만 바라보는 좁은 시각의 인허가 방식으로는 이 모순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변 지역 전체를 크게 아우르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댐질식 처방은 끝내고 광역교통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단지 앞 도로 몇 미터 넓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남구 전체의 교통 흐름을 시뮬레이션하여 주변 도로망 개선 비용을 개발 사업자가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시가 2022년 10월부터 도입한 통합심의제도를 현장에 맞추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둘째, 방치된 재개발 구역은 민간에만 맡겨두지 않고 공공이 참여하는 복합개발로 회생시키겠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진 곳은 LH나 도시공사가 주도하여 주거와 상업 업무가 융합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조합 내 갈등이 있는 곳에는 정비 소통관을 현장에 파견해서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겠습니다. 셋째, 트램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압축형 복합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도보로 모든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아파트 개발이 무산된 소외 지역에는 편의시설을 집중 투입하는 맞춤형 도시 재생으로 삶의 질을 즉시 높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방인섭 후보 같은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히 집 몇 채를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짜는 문제입니다. 남구 곳곳은 4, 50년 전 도시구조 위에 차량은 늘고 인구 구조는 바뀌고 생활 수요는 쌓여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는 좁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기반 시설도 많이 낡았습니다. 비가 오면 불안하고 차를 한 대 세우기도 어렵고 아이 키우는 부모와 어르신들은 매일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시의원으로 일하면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개선,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기준 완화 문제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남구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도 들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행정 절차를 알아야 하고 도시 계획을 알아야 하며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노후관로, 도로, 보행로, 주차장 등 생활 기반 시설부터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이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그 절차는 투명하게 하고 빠르게 지원하겠습니다. 용적률도 무조건 막을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함께 확보하는 조건에서 합리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울산의 중심이라면 주거환경도 중심 도시답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방인섭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정비로 살기 좋은 남구, 다시 살고 싶은 남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최덕종 후보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저 최덕종에게는 이것이 정책 이전의 일상입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큰 개발 사업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거환경에서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구 골목골목마다 매일 밤 벌어지는 주차 전쟁, 그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입니다. 세 가지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동네 빈집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주차타워 건립. 두 번째, 스마트 그리고 공유 주차 시스템 확대. 관공서와 학교 주차 공간의 주민 개방. 이러한 주차 문제를 반드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상가 앞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무너진 골목 경제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대책 없이 주차 공간만 없애다 보니까 골목 경제가 무너지고 청년들이 남구를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발목을 잡고 잦은 주무관의 교체로 인해서 오래오래 걸리던 재개발 사업이 더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1단지 1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심의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자부담이 늘어나고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주거 인프라가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강, 여천천, 무거천 이 아름다운 물길이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과 문화와 쉼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이 순서에 따라 10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이지만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토론의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상대방이 답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중간에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토론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연설 형태로 길게 1분 이상 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하고 반드시 2명의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는 답변할 후보자를 정확하게 지정한 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 이상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권 토론 10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10초 전에 경고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공약 관련해서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정 후보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4월 27일, 5월 12일 기자회견한 내용인데요. 신정동 야암동 터미널 관련해서 터미널 접근성 확보되는 외곽생활권 이전 가능성 검토, 신정동 용적률 개선 검토, 야암동 종상향과 고밀도 개발 가능성 검토. 이 부분이 지금 정책 제시가 아니고 검토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공약은 달성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삼산 터미널을 이전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표기가 잘못돼서 즉시 우리 기자님들에게 수정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전이 아니고 현재 삼산 터미널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2개가 있는데요. 우리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것 치고 지금은 사실 이용객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후보님, 지금, 예. 제가 이제 그 검토를 어떤 실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공약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검토를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검토에 타당성이 없다 이래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을 제시할 때는 검토가 아니고 실행을 한다고 이렇게 공약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표기를 해놓으셔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어떤 표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공약으로서 반드시 이 상황이 현실화될 때 실행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검토라는 문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는 제가 이걸 실행한다는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예, 한 부분을 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권자들은 검토보다는 정확하게 실행할 것을 약속을 하길 원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면철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울산 모 신문에서 이제 지금 공약 관련해서 우리 세 후보가 다 지금 공약에 나와 있는데요. 태화강 역세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공약을 보면 이 공약 다 실행하실 수 있습니까? 네, 실행하려고 공약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워낙 그 공약 그 백화점 같아서 너무 좋은 것만 큰 것만 다 이렇게 공약에 언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 활용 관련해서 지금 공약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민성국인 남구청장 공약 사항인데 이 완공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공약은 했지만은 시청에 제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우리 시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또 지역구로 이렇게 활동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시도 추진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이 부지를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만 시에서 아직까지 언제까지 농산물 부지를 옮기겠다 하는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전을 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농수산물 이전은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공약을 이렇게 발표할 정도고 굉장히 3권역 3벨트라고 해서 핵심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예. 충분히 의논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농수산물 이전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 이전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을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지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가 시기를 조절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2025년 10월 LH에서 이제 기획재정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정할 권한이 아니고요. 이게 신문만 봐서도 사실 이 공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부지는 2030년까지 계획이 돼 있다가 2032년으로 연장이 됐고 또 2033년 이후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035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인데 이런 걸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신문 기사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공약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만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반드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 이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제가 이전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농산물 도매시장은 30년 이후든 어떻게든 이전은 하게끔 돼 있고 이전 이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쭤봤던 게 지금 이 공약을 다 이행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봤고 그리고 민성국이 남구청장 공약 사항인데 지금 이전 시기가 현재 나온 거는 2033년 이후면 사실은 거의 10년 동안 계획만 잡고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그냥 이 허황된 공약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 파악하는 것 자체도 이제 시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처사이고 혹시 농수산물 부지가 지금 이전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 아까 시 말씀하셨는데 아니 농산물 부지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안 된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전 비용은 지금 1,800억 정도 되고요. 이게 공사가 연기되고 이전 날짜가 연기되면서 공사비가 굉장히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농산물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명철 후보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삼산동 스카이워크 공약을 하셨는데 골든 트라이앵글 연결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삼산동 이 스카이워크는 사실 농산물 도매시장과 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일대가 울산시의 중심 상권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 이게 단절되어 있어서 이게 단절된 상권을 하나로 묶기 위한 스카이워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화와 이제 휴식이 공존하는 하늘 위에 녹색 광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하셨는데 그럼 대형 상업 시설만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상업 시설도 밀집되어 있는데 다른 건물도 다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건물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로타리 형식으로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그 롯데백화점과 또 현대백화점 쪽과 또 농산물 도매시장 쪽이 걸어서 도로 위에 도로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트라이앵글이라 하셨는데 그럼 대형 상업 시설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 앞에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스카이워크에 대한 부분이 혹시 우리나라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다른 사례까지는 안 알아봤고 뭐 지금 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획자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본 후보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공중보행로는 진행이 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른 분과도 또 토론을 아까 해주시죠. 최덕정 네네네.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예. 지금 실패한 사업입니다. 10년 전에도 이미 검토되었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 규모도 너무 크고 이미 했다가 이게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이렇게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상황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려는 아니 10년 전에 왜 실패했는지는 압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고 사업성이 있느냐 여부도 검토를 해서 판단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인섭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가능한 두 분에게 한 분에게만 질문이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골고루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덕종 후보께서 후보자 토론 10분 동안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에게 골고루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면철 후보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달에 200억대 채무 논란과 급여 압류 문제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 측은 이 보도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업상 발생한 개인 채무로 곧 정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한 달 후에 이에 대해서 언론중재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0억대라고 채무 관계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 신청을 하셔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현재 채무액은 K금융의 28억 원, 그리고 예금공사의 17억 원 등 약 50억 미만의 금액이며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0억 미만의 부채가 한 달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은 후보자 이번에 남구민 전체에게 배포된 공보물에 보면 정보 공개에 보면 재산이 플러스로 21억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좀 소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채무란에 후보자 재산신고 채무란에 반영을 했는지, 그러면 50억 미만이란 게 보증 채무인지, 본인 채무인지, 법인 채무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억이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했고 또 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명예훼손을 경찰에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20년 전에 보증 채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연 8년 또 시연 4년 또 대변인 4년을 거치는 후보님 제가 자, 여쭤본 잠깐만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거치는 동안 지금까지 20년 동안 검증을 사실은 받아왔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보증 채무를 단 한 번도 회피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최덕종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재산 신고 사항에는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재산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증 채무입니까? 법인 채무입니까? 개인 채무입니까? 보증 채무입니다. 보증 채무도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그러면 재산 신고 사항에 기록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법인 채무 같은 경우는 내와 상관없는 보증을 섰거나
또 개인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기록을 안 해도 되지만 자기와 관계 있는 보증과 연대 채무는 기록하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 채무인데 기록을 안 했다. 그래서 만약에 등재가 됐으면은 마이너스 후보님이 밝히신 대로 50억 미만의 부채가 현재 이행 중이라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플러스 21억이 돼 있다는 것은 이게 혹시 보증 채무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면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법적 검토를 받아서 신고해야 할 대상 의무가 있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법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채무를 기록하셨죠? 신고하셨습니까? 채무에- 숫자로 말씀하시면 뭐 채무는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을 텐데요. 채무가 여기 기록돼 있지 않고 여기는 플러스 21억만 기록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신고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그러면 보증 채무가 신고 대상인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기준에 부합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 채무라는 거는 후보님 개인의 채무 근데 종류이죠. 이 부분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고 예. 이게 제 개인의 인권입니다. 예, 예. 사적 경제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적 경제 영역이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법적으로- 제 주도권이니까 자, 법적으로 제가 이거는 후보님이 전 남구민들에게 배포하신 검증받는 공개된 자료지 사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인석 후보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방인석 후보님은 아주 우리 전에 계시던 당에서 총망받고 또 아주 전도가 유망하신 분인데 특별하게 탈당을 하시고 또 새로운 당에서 이렇게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국민의힘 시의원을 공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천을 반납하고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냥 가던 길 쉬운 길로 가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자회견도 했고 여러 가지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명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이제 불공정, 불합리한 부분이 실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해명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면철 후보님께 제가 어떤 인격적으로 그리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31만 우리 남구민의 예산과 정책 그리고 또 인사를 집행해야 될 행정의 수장이 돼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4월 달에 언론 중재 신청을 하셔서 밝힌 대로 지금 현재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한번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 정확하게 부채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140억을 상환을 하고 한 40여억 원이 남았는데 이 채권단이 바뀌어서 채권단과 지금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40여 원의 부채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아니고 보증 채무. 보증 채무도 네. 부채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0억 원의 부채가 있고 상환을 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남구청장이 되시면 네. 저번에 시에서 일하실 때도 여러 가지로 압류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월급을 압류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구청장을 우리 남구민이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남구민들이 물론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떳떳이 밝히고 또 투명하게 행정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남구청장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의 소유하신 부동산을 가등기 하신 지가 18년이 됐더라고요. 예, 20년 됐습니다. 예, 원래 매매 계약상 가등기는 10년이 시효 소멸 기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가량 됐다고 하면은 그걸 아직까지도 가등기로 놔둔다는 것은 어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채의 압류나 이런 것에 대한 면탈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분이 좀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거는 10년이 넘어서 효력이 상실했다면 그것은 법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뭐 그분한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이번에 채권을 처리하면서 다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이번에 처리를 하신다. 네. 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죠?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시죠. 그것까지 뭐 답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청장 되실 때 네. 혹시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기를 주도권 바랍니다.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면철 후보 차례인데요. 이면철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최덕종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우리 최덕종 후보님 공약에 보면은 생활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 남구 예산 7천억 중에 그 2,300억을 이라는 사업을 재분류해서 생활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 맞습니까? 네, 우리 남구에 오면은 어르신들이나 또는 이제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다음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중장년층이 넉넉하게 생활형 공공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남구의 가용 재원이 과연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용 재원이 사실은 1만 개라는 것을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남구 시니어 클럽에서도 일자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5천 개 되는 걸로. 예, 5천 개 되죠. 그리고 또 우리 남구에서 어떤 공공의 일자리 사업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약에 자세히 보시면 또 중소기업이랄지 좋은 일자리와 일자리 필요한 사람을 연계해가지고 연결해주는 사업을 해서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넉넉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계해 보면 알겠는데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청 예산이 7천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기준으로 하면 2,3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지방 정부 예산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그 의무적 복지비 또 인건비 또 손댈 수 없는 경직적 경비 또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이게 국비 12 매칭 예산은 구청장 또 마음대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무려 예산의 33%인 2,300억을 빼서 일자리에 쓰겠다. 이게 그러면 남구 도시 정비 사업이나 구청장은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단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구 시니어 클럽에 지금 약 3,600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거기 운영비 약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천 개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니어 클럽을 더 지원하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측면이고, 그리고 공공형 사회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에 우리가 증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생활형 일자리
그리고 어르신 사회 안정망형 일자리, 기업 구직자 원스톱 취업 자, 연계는 알겠습니다. 이래서 저- 제가 추계를 그래, 해보면 알겠습니다. 80억에서 180억이 써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근데 그게 2,300억이라는 것은 아니, 완전히 오해하신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기존에 3,500개 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6,500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 하는데 과연 그 6,500개 관이 주도해서 6,500개를 만들어서 150일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그 일자리 과연 옳은 일자리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또 기업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주도형 또 민간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는 순환형 구조 형태로 가야 이게 올바른 일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도대체 1만 개 일자리를 그렇게 150억을 들여서 만드는 그 일자리가 정말 옳은 일자리인지 정말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됐습니다. 생활형 답변 고까지 일자리라 듣겠습니다. 사회 안정망 차원의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인섭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인섭 후보님은 이제 복지 시설과 돌봄 환경 개선을 공약을 하셨어요. 예, 예. 우리 뭐 이게 현장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남구 관내 다한계 돌봄센터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환경 개선을 하시겠다고. 총 몇 개나 운영 중이고 그리고 이 시설이 어떤 공간에 입주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공약한 부분은 어떤 특정 대상을 어떻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전체 합하면 420개 정도 시설이 되고요. 남구 사회복지시설은 총 140, 그걸 경로당하고를 제외하고 지금 142개소 정도 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1,500명 아니요, 정도 제가 됩니다. 그게 묻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 시설도 이제-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다함께 돌봄 시설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환경 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남구에 현재 7개 다함께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남구의 다함께 돌봄 센터는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 현재 문 닫은 어린이집 3곳과 또 커뮤니티 센터 2곳, 또 경로당 2곳에 입주해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그렇게 오래된 시설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설의 환경적인 문제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공간의 특성과 또 현황을 모르고 그저 예산만 투입해서 환경 개선을 해주겠다 하는 공약, 이 돌봄 공약을 메울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 말씀을 지금 그 공약을 어디서 했는지 제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다함께 돌봄이라고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복지 시설을 그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고 복지 종사자들의 그 인원 확충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기자회견 공약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목을 해서 다함께 돌봄 시설을 지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예. 후보 공약 보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5월 19일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복지시설 개선, 복지 종사자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덕종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덕종 후보님께서 네. 재건축 통합심의 상설화를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울산시가 이미 이것은 2022년 10월부터 주택건설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 교통, 도시계획 또 경관
대한 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구청은 건축 심의만 할 뿐입니다.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통합 심의 권한은 울산시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최덕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런 공약을 하셨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해야 될 또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와 특별히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심의나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담당관이 자주 교체하는 문제로 인해서 행정기관이, 절차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일단지, 일책임관 제도, 그리고 통합심의 시에서 물론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구에서 일단 우리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더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근데 이게 연결한다는 의미가 왜 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 건축 통합 심의 상서라는 네. 울산시가 이미 2022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네네. 이게 또 구청장 밖의 사업입니다. 구청 권한 밖의 사업이고 구청의 제도 밖의 사업입니다. 예. 이걸 상설하시겠다고 공언을 해서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후보님 농산물 자, 센터도 잠깐만요. 그 시 아니, 사업이지 그거는 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저희들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예. 시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조합 간의 뭐 분쟁 해결할 뭐 변호사, 도시계획 전문가나 감정평가사 이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된 정비사업소통관을 상시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대안을 네.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저는 이렇게 임현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남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의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지금 세 분께서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토론 규칙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자께서 토론 주도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받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선 토론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최덕종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드립니다. 네, 임현철 의원님 이번에는 공약을 좀 묻겠습니다. 네. 저에게 그 예산이 얼마 나가지도 않는 재개발 관련 문제를 가지고 시의 권한인데 어떻게 구에서 할 거냐 말씀하시는데 네. 후보님 공약을 보면 태화강력 스마트 복합 환승센터, 수소트램 거점, 수소트램도 우리 구 사업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호텔 비즈니스 센터, 스카이워크, 교육문화 복합지구, 레저 관광벨트, 첨단 산업 벨트까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센터, 벨트, 거점, 트램, 스카이워크 화려합니다. 네. 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이게 이제 태화강력 지금 KTX 이음에 이어서 이제 내년부터 KTX 산천, KTX 또 SRT, 트램까지 이제 운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역세권이 태화강 역세권이 영남권 굉장히 거점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는 예. 그 모든 그 개발 사업, 벨트, 거점, 트램 합해서 예. 총 후보님의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여쭈고 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역세권 개발까지. 센터, 벨트, 거점, 트램, 예, 스카이워크 그거는 한 8천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게 8천억이죠? 전체 합해서요? 예, 전체 합해서. 아까 우리 방인섭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센터 하나만 해도 1,800억 가량 든다고 하셨죠? 예, 예. 그러면 태화강력 스마트 복합항센터 KTX역 복합항센터 추진할 때 얼마 든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이?
800억 정도. 800억밖에 안 들었다고요? 예, 예. 그러면 광주에 있는 환센터에 얼마 든지 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보통은 몇천억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런데 더 땅값이 비싼 삼산동의 스마트 복합 환센터는 800억밖에 안 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추산한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낮게 잡으신 거고요. 제가 추산할 때는 이 전체 예산이 약 1조 2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우리 후보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실행하려면 이런 예산이 듭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저에게 우리 남구의 예산이 1년에 당초 예산이 한 7천억 되고 3차 추경까지 하면 8천억가량 됩니다. 그리고 60%가 복지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 예산 또 인프라 여러 가지 관리비, 운영비 빼고 나면은 가용 예산은 사실은 몇백억밖에 안 되죠. 그 가용 예산 몇백억인 남구에서 1조가 가까이 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하여튼 그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총 8천억의 사업비 중에 환승센터 건립비는 국비 11호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여억 원은 민간 자본을 해서 남구에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은 제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비 12 민자 말씀하실 예, 거라 예. 예상을 했는데 예. 뭐 민자 사업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MOU라로 하나라도 체결하신 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희망사항이지 공약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첫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 후보님께서 수백억 대의 부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개발 사업을 남구청장으로서 시행한다면 남구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행정이 아니고 이 거대한 토목 사업, 우리 남구를 또다시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이런 엄청난 개발 사업들이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정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는 구청장 후보님이 이런 공약을 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것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증된 행정 전문가라고 말씀하신데 제가 네이밍을 짓기로는 검증해야 될 전시성 행정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두겸 전 시장님도 기업인 흉상 그리고 방어진의 앞바다에 거대한 잠수가 된 불상이 떠오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개발 사업 또는 전시성 사업을 해왔고 거기에 대변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검증된 행정 전문가라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어깨 너머에서 대변인 하시면서 수많은 전시성 그리고 보여주기성 이런 거대한 개발 사업이나 전시성 행정을 보고 또다시 남구에서 아직까지 재정 문제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개발 사업, 뭐 벨트, 센터, 이런 스카이워크 이런 것을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남구민들에게는 불안한 나날이 될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인섭 의원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공약이 열린 구청, 낮은 문턱 행정 정말 저도 첫 번째 이것을 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어떤 식으로 이런 열린 구정을 하겠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 검증 차원에서 우리 이면철 후보님의 재정 문제와 그리고 이 전시성 행정 문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의원 생활 12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 완전 생활 밀착형이고 주민 친화적인 의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 넣기도 조금 힘들고 민원을 넣었을 때 답이 없다.
어떻게 된다는 회신이 안 된다. 어떻게 이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민원의 전부이지는 않지만 이런 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72시간 민원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3시간 이내에 이 민원이 어떤 사항이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3일 이내에 이런 사항이 언제쯤 될 수 있다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처리 과정이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이런 부분이 구청장이 된다면 이렇게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이 5월 22일 기사에 나온 우리 3명 후보에 대한 공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공약 종합 백화점 같다는 느낌을 제가 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1조 2천억 정도 추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래서 이면철 후보님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가용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현재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구 자체도 지금 가용 예산이 아마 100억을 넘지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이 진짜 이게 남구가 큰일 나겠다. 이 재원을 충족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다 하려면 실질적으로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버거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 이면철 후보님의 어떤 공약을 2조 정도라고 추산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추계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조 한 2천억 정도 추계가 됐거든요. 우리 이면철 후보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인섭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약 2조 원의 사업으로 공약을 하셨다면 거기에 매달 들어가야 될 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오해를 굉장히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환승센터 건립비 국시비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올해 연내에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반영에 의해서 800억 예산을 확보해서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예, 제가 제 주도권에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정부하고 대척점에 있고 오히려 반대만 일삼는 네. 당에서 어떻게 예. 정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 최덕정 저는 참 후보 의문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이면철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덕종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공약에 보니까 중장년층에게 AI 구독료 바우처 이게 결국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 예. 또 그리고 이게 도시민 삼산에 삼산 또 무구동에 반려 쉼터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부터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에게 AI 서비스 구독료를 연간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 정책과 중복이 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시에서 구독료를 지원해주는 또 어떤 분류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제가 공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때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청년과 모든 중장년층에게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AI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 신산업에 도전하고 창업에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제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에서 AI 구독료를 이렇게 제공하는 청년과 또 구에서 하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 내용은 예. 지금 최덕종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도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AI 구독료 바우처로 해서 예.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서 예, 지금 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것이고 내용이. 예. 그다음에 저는 뭐 같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보산업진흥과 같은 그런 연계한 전문 창업 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산무구동 한복판에 펜 놀이터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펜 놀이터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500만 애견 인구 시대에 돌입이 또 되어 있고 또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펜 놀이터를 짓겠다 또 지으시겠다 확보를 하겠다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삼산무건을 시내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음과 또 동물 환경 문제와 같은 이 주민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얼마든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다는 게 지금 문수 양궁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산동의 주민들은 너무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과 위치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할 계획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수 양궁장에 있는 그 폐 놀이터 시설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은 그 양궁 훈련은 하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궁이라는 훈련은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애견들 소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시내 한복판에 지으면 이 소음이나 또 동물 환경이나 또 이런 안전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서남호수공원 같은 곳에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짓고 또 제가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순회 수의사 무료 진료 같은 이 실속형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 주민 친화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덕종 후보님께서 예, 어떻게 공감합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공간과 위치를 검토해서 잘 연구하고 또 우리 주민들과 수기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주민 주권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이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도 환경, 노동, 그리고 교육, 또 반려동물 인구 모든 분야 우리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문제를 수기하면서 풀어가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행정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남구 경제 활성화에 사흘이 걸린 문제입니다. 또 지금 죽어가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뭐 예산 8천억이 더 1조 2천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합환승센터 건립비를 800억으로 국비와 시비로 전에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천여 억은 내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영역조사가 끝나게 되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남구청의 재정 부담이 제로로 만들겠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연내에 국토부 광역교통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구청장이 되면 시와 TF팀을 구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박인섭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대해서 박인섭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뭐 시니어 일자리는 뭐 어떤 것이죠? 지금 기존에 아까 그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5,000개 정도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신규로 또 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해도 되지만 기존에 뭐 공공형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반찬 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많은데 이런 부분 뭐 확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시니어 일자리 뭐 창출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박인섭 의원님의 생각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니어 일자리가 언제까지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시니어 일자리를 넓혀야 되느냐. 또 아까 최덕종 후보님께서도 그 일자리 창출을 1만 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사실 이렇게 관이 주도를 해서 일자리를 자꾸 창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노무형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민간 주도형 일자리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한 그 진정한 노인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하고 같이 이제 시니어 일자리는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민간 주도형으로 가려면 거기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거리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 빈점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민간 주도형을 해서 본인들이 시니어 분들이 나가서 수익 창출하고 그 월급도 맞추고 이렇게 하기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이. 또 노동력도 뭐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조금 관이 조금 주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관이 주도하는 것도 지금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남구의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과포화 상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실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분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덕종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합해서 문화공연, 복합공간, 그 AI 미래 거점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터미널 부지가 롯데 소유의 부지인데 뭐 이건 아까 조금 언급을 하시던데 혹시 이 공약을 거실 때 사전에 롯데와 협의 절차를 밟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롯데 관계자분들과 조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도 사실은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사업이고 또 어느 통합된 한 남은 이제 부지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기존의 건물이나 인테리어를 조금 개선하면서 그 지역에는 청년들이 무수하게 많이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만들고자 시간이 합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인섭 후보 차례입니다. 방인섭 후보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예, 먼저 앞서 우리 본 의원이 공약을 제시한 복지시설 개선 복지 종사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시의원 시절에 2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모두를 알지 못하지만 이 현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복지시설에 관한 어떤 시설 개선 사업이고요. 그리고 복지 종사자들이 실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남구만큼은 복지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맞추겠다는 의미고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멈췄는데요. 스카이워크 관련 이명철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세원상가 공중보행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설치를 했다가 지금은 현재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 보행량이 기존의 계획만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설치로 이제 하부 일조가 차단이 되고 누수 등 문제 여러 가지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최덕정 후보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임원철 후보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자리 1만 개가 기존의 어떤 그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다른 일자리 외에 1만 개를 지금 구축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포함입니까? 포함입니다. 포함이고 예. 합해서 일자리 1만 개인데 임현철 후보님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데 그거 이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를 신청하시고 줄을 얼마든지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구하지 못해서 이런 낙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활형 일자리를 지금 있는 것을 확대해서 남구에 가면 넉넉한 일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공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일자리 1만 개라 하면 네. 이 유권자들이 좀 혼동이 올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일자리가 포함돼서 1만 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유권자들이 혼동이 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인 주 20시간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시간을 일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형태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공공용 생활형 일자리에는 근무하는 시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 20시간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 예를 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후보님 일단은 이제 20시간 이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아까 임현철 후보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 가용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 20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더 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시 임현철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공약을 크게 많이 하셔서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 삼산동 예. 지하차도 상가, 지하도 상가. 지하도 상가는 예, 조성사업 관련해 조성 가지고 사업은 제가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정정을 좀 했습니다. 언제 정정하셨습니까? 아마 그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 줄 알고. 기자회견으로 하셨습니까? 기자회견을 했는 게 아니고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권자들이 이미 5월 22일에 뭐 이런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지하도 이러면 상가는 그래서 공약 사항에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미 5월 22일에 그 공약을 한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슬쩍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고 슬쩍 아니, 빼버렸습니다. 아니 그 지하도 상가를 하겠다는 논리가 아니었고요. 삼산동 스카이워커 내지 지하도 상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첫째로 이 부분이 우리 삼산동 지역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지하도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고 이 금액 추산 금액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금액이 작게 잡아도 5천억 이상, 뭐 이게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지하도 상가 스카이워커 내지 지하도 상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스카이워커로 정립을 해서 제가 공약을 스카이워커로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보면 1980년도나 90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지금은 그 사실 스카이워크도 잘 하지 않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유권자들이 굉장히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하도 상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조금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다시 그 최덕정 후보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아까 그 부분인데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또 장려를 해야 되고 이런 일자리들이 그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또 어디 다닐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또 건강해지시겠죠.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 재정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일자리 1만 개가 그 기존 일자리가 포함이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몇 개인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우리 남구에 돌봄, 통합돌봄이 지금 3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구의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사회 안정망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 또 중장년들을 위한 사회 준비랄지 또는 제2의 인생을 위하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의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르신 일자리 그리고 여러 사회 안정망 차원의 공공형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약 3,0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거는 기업 구직자 원스톱 취업 연계라 해가지고 구청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매칭과 훈련 그리고 취업 연계를 통해서 이 자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면철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약도 사실 또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호수공원 하늘길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남호수공원 하늘길은 아직까지 뭐 위치적으로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레저 관광 그 벨트의 구축을 위해서 서남호수 공원에도 뭐 이 하늘 출렁다리 이 프리미엄 캠핑장과 연계해서 하늘 출렁다리 같은 이런 시설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조차도 그 제대로 지금 검토가 안 된 걸로 보여지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약은 우리 유권자들한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공약을 짜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유권자들을 좀 기만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최초의 우리 농수산물 이전에 들어오는 이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이 농수산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체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공약을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농산물 도매 시장과 관계되는 부분은요. 주도권 분명히 토론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90여 분 동안 새 후보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분씩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면철 후보께서 2분 동안 마무리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명예를 누리거나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가져오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며 현장에 꼬인 실타래를 과감히 풀어내는 든든한 행정 전문가여야 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화려하게 할 수 있고 또 비판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것은 오직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면철은 발목 잡는 중앙 정치를 넘어 국민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우고
우리 남구 전역의 소외 없는 균형 발전을 이끄는 가장 일잘하고 유능한 야당의 모범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당이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 야당이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나약한 소리는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20년 동안 남구민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며 다져온 현장 경험과 강력한 정책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남구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남구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기호 2번 이면철에게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손을 단단히 잡고 반드시 승리하여 남구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고 자랑스러운 남구의 자부심을 확실히 되찾아오겠습니다. 늘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방인섭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약도 누구나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허황된 공약, 이행할 수 없는 공수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가 남구청장이 된다면 과연 남구의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남구에 필요한 사람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내는 사람입니다. 저 방인섭은 구의원 8년, 시의원 4년, 12년간 주민 곁에서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았고 너무 많아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었지만 민원인 한 분 한 분께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어르신 복지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었던 주차 불편, 버스 불편, 체육시설 이용 어려움 등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귀를 열고 듣고 또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이번 선택은 남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방인섭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 최덕종 후보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남구 주권자 여러분, 민주진보 단일 후보 기호 1번 남구청장 후보 최덕종입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소 8천억에서 2조 원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 공약을 마구잡이로 뿌리면서 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밤 내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 있도록 생활형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골목 경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악취 문제, 소음 문제, 이런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바로 행정 전문가입니다. 거대한 개발 사업 던지고 일방적으로 개발업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투명하지 않게 지금까지 우리 울산과 남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투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주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골목골목마다 실용 행정을 펼칠 진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검증되고 그리고 8년 동안 골목골목을 누벼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3년 4월 5일
옥동, 신정사동 보궐선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보수 텃밭에서 주민들은 저 최덕종의 성실하고 발로 뛰는 그 부지런함을만 보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민주, 진보 단일 후보로서 성실함과 깨끗함으로 진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 전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최덕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거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책과 비전을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적합한 대표를 뽑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